메모장을 실행해보고 메모장에서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메모장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바탕화면에 메모장이 없다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앱 목록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찾으셨다면 클릭하시고 목록이 열리면 거기 나오는 메모장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창이 작으면 불편하시니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모니터에 꽉 맞게 최대화 시켜줍니다. 여기다 글씨를 써보실 건데 글씨 쓰기 전에 여기 반짝이는 깜빡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커서입니다. 글씨가 써지는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글씨를 쓸 때 보통은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생겼지만 글씨 쓰는 창에서는 마우스가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커서의 크기만큼 글자의 크기가 정해지니 커서가 너무 작으면 글씨도 작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메뉴들이 있는데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메뉴 중에 글꼴을 클릭합니다. 이때는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입니다. 클릭하시면 창이 뜨고 글꼴을 바꾸시거나 글꼴 스타일 바꾸시거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기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 크기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버튼을 클릭을 여러 번 하여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글씨 크기가 여러 개이니 마음에 드는 글씨 크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제일 큰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아주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글씨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에서 타자를 칠 건데 지금 영어가 나올지 한글이 나올지 오른쪽 아래 작업 표시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A로 돼 있으니까 영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키보드에 0이라고 나온 키를 눌러서 한글 입력 상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가로 바뀌시면 한글이 되었습니다. 한영키를 누르셔도 되고 이 부분을 클릭해도 바뀝니다. 그럼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은 자음, 오른쪽은 모음입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은 자음, 오른쪽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쪽에는 왼손을 올려놓게 되고 이쪽은 오른손을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타자 자리를 잘 지켜서 입력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키보드를 보면 왼쪽은 자음, 오른쪽은 모음입니다. 왼쪽에는 오른손을 올려놓으시고 오른쪽에는 오른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칠 때 손 자리는 지키지 않더라도 자음은 왼손, 모음은 오른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생각하고 홍길동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입력해 주시면 모여서 한글이 됩니다. 그럼 줄을 바꿔보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오른쪽에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줄이 바뀌어서 커서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으로 커서가 올라가고 싶다면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또는 엔터, 줄이 바뀐 것을 지워줘야 되므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위에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커서가 이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내 이름을 한 글자 지워보겠습니다. 동이라는 글자 지우겠습니다. 백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글자가 지워집니다. 또 한번 누르면 또 지워집니다. 또 한번 누르면 또 지워집니다. 커서의 앞쪽으로 커서의 왼쪽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 것이 백스페이스입니다. 글씨가 다 지워졌으니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줄을 바꿉니다. 엔터. 그러면 이제 한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한자 키가 어디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냥 한자 키만 누르면 안 되고 한글이 한 글자 있어야 됩니다. 홍자를 입력하고 이렇게 까맣게 깜빡일 때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한문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맞는 한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한문으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한글 한 글자, 길자를 입력하고 한자를 입력합니다. 맞는 한문을 입력하는데 혹시 한문이 없다면, 내 한문이 어려워서 한문이 없다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한문 목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깜빡이던 것이 없어지면 한문이 안 바뀝니다.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로 한 글자 지우시고 다시 써서 이렇게 까맣게 반짝일 때, 이럴 때만 한자 키로 한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자 키 누르시고 내 이름에 맞는 한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글자 입력하시고 한자 키 누릅니다. 맞는 한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한글을 한 글자 입력하고 한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줄을 바꿔봅니다. 엔터. 그럼 이번에는 특수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위에 있는 요런 특수문자들도 있고 더하기 빼기 또는 가로 중가로 뭐 콜론 따옴표 그리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슬래시 이런 자주 쓰는 특수문자는 키보드에 있으므로 키보드에서 입력합니다. 이 이외의 특수문자들은 우리가 따로 입력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데는 특수문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음에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특수문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특수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음 입력합니다. 그리고 까맣게 반짝일 때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목록으로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검정 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별이 나왔습니다. 미음 한번 누르시고 한자 키. 그러고 이 목록보다 더 많이 보시려면 요 모양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요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클릭하면 펼쳐져서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맣게 반짝이지 않고 이렇게 막대가 나왔다면 이 미음은 한자로 특수문자로 바꿀 수가 없으니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다시 합니다. 미음 한자. 그리고 요 모양 보기 변경을 하시면 쫙 펼쳐지고 마음에 드는 특수문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미음 한자 펼쳐주시고 마음에 드는 특수문자를 클릭하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특수문자 요 전화기 모양은 컴퓨터마다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미음 한자 펼쳐주시고 마음에 드는 특수문자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미음 한자 눌러서 특수문자를 넣어 보았습니다. 엔터 하시고 기역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또 다른 모양의 특수문자들이 나오니 기역, 니은, 디귿에 무엇이 있나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시다가 에이 그만해야겠다. 한문으로 특수문자로 바꾸기 싫다 그러시면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ESC 키, 취소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것입니다. 하다가 뭔가 취소하고 싶다. 그럼 ESC 키입니다. 이렇게 한자를 바꾸려고 특수문자를 바꾸려고 한자 키를 눌렀는데 갑자기 이것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요것을 지워 보겠습니다. 커서는 이쪽에 있는데 커서를 전화기 옆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여기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는데 커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걸 지우시려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백스페이스는 엔터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화살표 모양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
커서 뒤에 있는 걸 지우시려면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딜리트라고 써있기도 하고 또는 딜 이렇게까지만 써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화기 모양의 특수문자를 지울 것이므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줄을 바꾸고 싶으면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 클릭을 해주셔서 커서를 옮기고 엔터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빵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빵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비읍인데 빵이 나오게 하려면 Shift랑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비읍, 쌍비읍이 나왔고 빵 이렇게 쓰게 됩니다. 떡도 써봅니다. Shift, 디귿, 쌍디귿 나왔습니다. 떡. 이렇게 짱도 써보겠습니다. Shift, 지읒, 쌍지읒 나왔고 이렇게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음, 된소리 자음들이 나오게 하실 때 Shift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장을 다 사용하셨으면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파일 편집 서식이 있는데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클릭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창이 뜨고 어디다 저장하겠냐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곳은 바탕화면이므로 이 저장창에서 왼쪽에 바탕화면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이쪽으로 바탕화면 내용들이 보이는데 일단은 잘 모르니까 그냥 내두시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에 클릭하고 원래 있던 글자들은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이름은 연습 또는 지어주고 싶은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신 다음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였습니다. 그럼 저장이 되었고 저장이 되면 왼쪽 위에 연습이라고 내가 지어준 이름이 이쪽에 보이게 됩니다. 연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었으므로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저장을 한치 않고 닫으시면 공기 중에 날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X표 클릭합니다. 그럼 창을 닫았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하였기 때문에 바탕화면 어딘가에 연습이라는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걸 열어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합니다. 메모장이 실행되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창을 닫아봅니다. 메모장을 다시 실행해 봅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다면 더블 클릭하시고 없다면 시작 버튼에서 앱 목록에서 찾아줍니다. 창을 크게 합니다. 커서의 크기가 글자의 크기인데 너무 큰가? 그러시면 서식에 클릭하고 글꼴에 클릭, 글씨 크기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커서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 글씨를 쓰시고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장은 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X표를 클릭하시면 하다가 저장을 하지 않고 창을 닫으면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린 저장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므로 저장 안 함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료는 공기 중에 날아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모장을 사용하여서 메모장 문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워 보겠습니다.